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선박금융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이제 금융법 연구 2019년 12월호 제16권 제3호에 게재한 논문입니다. 해운신문에도 제가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.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주사 육성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 톤내지 프로바이더 금융 선주를 제공하자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일반 그 선주사 육성의 문제를 연구를 해봤습니다. 일본에는 이제 그 선주와 운항사가 분리되어서 운항되고 있다.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선주도 하고 운항사도 되고 하는 그런 제도 자체가 그 불경기를 만났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주사, 운항사 구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.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요, 일본의 그 외항 상선이 2,496척인데 그 중에 오나사가 가지고 있는 배가 827척이나 됩니다. 즉 33%에 해당하는 오나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운항 전혀 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는 선사가 827척이나 됩니다. 우리나라는 뭐 청명해운 정도가 이런 영업을 했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오나사는 없다, 선주사는 없고 선주사가 곧 운항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. 논문 제목은 일본 선주사와 운항사 분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입니다.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선박을 보유하려는 실제 그 선주가 SPC가 되겠죠. 그래서 SPC가 금융회사로부터 선박금융대출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 SPC는 그 선박을 이제 그 정기용선자에게 정기용선 계약을 주게 됩니다. 일본의 경우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SPC는 자기가 선박을 소유하려는 의사는 없습니다. 즉 형식상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리인을 두고 이 관리인이 선박을 모두 관리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 우리나라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BBCHP 용선자입니다. 이 용선자가 해외 SPC를 세워서 금융회사로부터 선박금융 대출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 금융회사가 SPC에게 대출을 하게 되고 SPC는 이 배를 BBCHP 즉 실제 소유자에게 빌려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실제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가액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금액을 뭐 20년 분할해서 이 SPC에 주게 되면 이 SPC가 다시 그 돈을 그 금융회사에게 갚아나가는 형태가 됩니다. 따라서 이때 선체 용선 계약에서 이 용선료라는 것은 성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. 이에 반해서 이 일본형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는 관리인으로 나타나고 그 자기는 결코 선박을 소유하려는 형식상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SPC가 정기용선자에게서 정기용선 계약을 주면 통상의 정기용선료를 받고 그 정기용선료를 가지고 이 금융회사에게 대출을 갚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자체 정기용선 계약의 용선료 자체가 그 합의 선박금융대출 계약의 합의되는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죠. 그게 첫 번째 한 10년 정도 정기용선 계약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대출금이 남아있으면 다시 이 선박 소유자인 관리인은 두 번째 SPC를 만들고 해서 그 남은 그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.
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BC HP가 그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박 선체 용선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 BBC HP가 지게 됩니다. 소유자로서 책임을 제외하고 운항과 관련된 책임은 BBC HP가 지게 됩니다. 그러나 일본형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 용선을 주기 때문에 이 SPC와 이 관리인이 자기의 선원을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운항과 관련된 책임도 이 SPC 관리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형의 경우에 선박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박 운항과 관련된 책임을 더 많이 지는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불경기가 오게 되면은 소유와 운항을 겸하는 항구의 경우에 성과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. 불경기가 왔기 때문에.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용선료나 운임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융 비용을 계속 지급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용선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 낮은 용선료만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죠. 따라서 일본의 경우가 더 안정적인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이제 대선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회사가 많아지면은 이제 그 선박을 가지고 있는 그 선주사가 용선을 많이 주면서 용선료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.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해운업의 매출액이 증대가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그 일본 형태의 대선 회사는 전문 선박 관리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이제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요컨대 일본의 그 선주사의 경우에는 전문 선박 관리업을 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튼튼한 전기 용선자가 존재해야 됩니다. 일본과 같은 경우는 NIK, 밑저희 뭐 MOL 그리고 이제 K라인과 같은 아주 튼튼한 전기 용선자가 있어서 이 전기 용선자의 신용으로 그 금융회사는 그 SPC를 일으키고 그 선박 금융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. 예, 또 이 튼튼한 전기 용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주사들이 좀 더 쉽게 선박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선제하는 튼튼한 전기 용선자를 만들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